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26년 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이 돌아 7월. 자, 이 7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나 봅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밤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가 오늘까지 내리고 내일 아침에는 비가 내리진 않는데 중부지방에 어떻게 비가 내릴지 또 지켜볼 것이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빌며,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판소리 5마당을 또 소리내어 외치며 치며 노래하며 저희 인생살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 한 세상, 우리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판소리, 오늘은 적벽과 군사가 서글퍼하는 모습과 그리고 조자룡 활 쏘는 대목까지 이것을 우리 가라 유튜브에 나온 거를 제가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벽가는 또 많은 장수들과 그리고 영웅 호걸이 등장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주로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항상 그 소리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웅장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 적벽가의 내용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연 우리가 남북 통일할 때 정말로 평화 통일이 아니고 이런 군사 대치와 진짜 전쟁이 나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또는 중국과 정말 대치해서 승리를 이끄는 전쟁을 이길 수 있나,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도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힘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따라서 여러분들도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직업 군인을 또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참 군인 직업 의무로 다녀온 군 생활이 정말로 이 적벽가를 보면은 과연 군대 생활만큼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군인으로서 과연 전쟁이 날 시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적벽가를 통해서 또 3대 독자가 하느님께 빌며, 저 3대 독자인데 우리 부모님은 어찌 하옵고
누가 제사를 받을 것이냐 하며 울부짖는 내용. 또 적벽가의 내용 보면은 활과 창이 오가고는 전쟁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메추라기가 옆에 날아가도 활이 날아가는 것 같이 깜짝 놀라서 정말로 겁이 많은 장수도 나오고, 우리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영화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겁이 많은 장수가 과연 어떻게 전쟁을 또 용감한 장군으로 다시 태어나서 전시로 나가는 것인지,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주제로 판소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중국의 삼국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삼국지 그 내용을 주제로 판소리 5대목에 끼워놨다는 것이 조금은 의구심 약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왕 이렇게 판소리 내용에 담은 내용이니 잘 음미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 판소리 내용에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도 노력하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바둑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월드컵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월드컵이라는 홍명보회에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공항에 나온 공항에서 환영해 주지 못할 망정 욕을 하며 막 소리를 지르며 과연 그래도 되는가? 과연 홍명보 한 사람의, 그리고 일부 주전급 선수들의 손흥민, 이강인, 정말로 김민재 이런 특급 스타와 감독의, 코치의 그런 또 축구 행정을 하는 행정가들에게 화살을 날릴 것이 맞는가? 정말 힘든 와중에 세계 축구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리고 2010년까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남아공 월드컵.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정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젊은 세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학교 교실 채울 아이들도 없고, 교회 좌석을 채울 사람도 없고, 군대 소집할 군인 젊은 사람도 없고, 20, 30대 젊은 회사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을 인도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모두 맡겨야 하는 그런 서글픈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인프라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유럽은 안 그러고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이런 뭐 난민은 인구가 안 주냐 안 줄어드냐 하시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보면은 프랑스, 유럽의 강호도 그렇고 아프리카 축구를 흑인을 수요를 많이 한 국가는 계속 성적이 좋고 스페인이나 독일 순혈 백인 위주로 스웨덴 순혈 백인 위주로 나가는 국가는 솔직히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잉글랜드가 축구 종주국이라 약간 순혈주의를 함으로써 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또 그들도 주전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는 흑인 선수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렇고 과연 흑인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인가? 우리가 뭐 많이 오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들도 축구가 뭐 변변치 않은데 그 나라 사람들 뭐 축구 선수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축구 선수 써봐야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황인종 위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축구 팬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일부 이제 공항에서 하시는 그렇게 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정말 그 극성스러운 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축구 팬으로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가늠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죄목이 무엇이냐?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 시대 율법에 유대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좋다 하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좀 이걸로 그냥만 하고 이번 축구 대표팀의 성적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적을 내라고 낼 수 있는 환경인가?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제는 축구를 그 유럽으로 건너가, 미국으로 건너가, 남미로 건너가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1위로 만들고 프랑스로 건너가 음바페가 있고 일부 이제 극단적인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가 순수 백인주의를 표방하지만 성적이 좋은 것이 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자 합니다. 뭐 그전에는 마라도나가 있었고 또 메시가 있었습니다. 메시가 있습니다. 자, 마라도나와 메시 중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였죠. 그때 아르헨티나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과연 메시가 은퇴하고 나서 아르헨티나를 이끌 특급 유망주가 나올 것이냐. 지금 보면은 아르헨티나 축구도 메시 외에는 특별하게 메시를 뒷받침해줄 축구 영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메시도 초반에는 홀로 응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축구가 조금 좋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조직력을 극대화하면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축구대표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리 축구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송우리 인구 3만 2천 명? 3만 명 도시에 천연 잔디구장은 아니지만 인조잔디 구장 2개 있고 미니 구장 인조잔디로 된 구장 2개 있고 거기다가 각 학교별로 또 인조잔디와 또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장을 볼 때 그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뭐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 몫이죠. 거기서 좋은 선수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NBA 진출할 수 있습니까? 그 흑인들이 즐비하고 자식이 NBA 농구도 백인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농구를 많이 해도 유럽 백인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식 축구도 그렇죠. 야구도 그렇죠. 야구에 누구 있습니까? 이제 이정우 선수 외에는 누구 있습니까? 한국 선수? 일본에도 이치로 선수. 뭐 누구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그 외에는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흑인은 엄청 많습니다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 외로 많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뭐니까 흑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성적을 못 내는 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인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까우니까 인도 동남아 친구들이 여기 와서 노동자로 사는 것이고, 유럽에 인도 사람 있습니까? 별로 많지는 않죠. 가봐야 중동이나 또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오는 겁니다. 남미에 뭐 인도 근로자들이 옵니까? 멀어서 못 옵니다. 우리는 축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을 인도, 방글라데시.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아쉬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경기력에 상심이 크신 우리 국민 여러분, 뭐 축구라는 것이 뭐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각종 국제대회, 또 자국 프로축구 리그도 있고 동호회 축구 리그도 있고, 여러분 축구를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공항에서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하는 분들, 축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축구 성적을 내면 참 좋죠. 월드컵 16강 넘어 8강까지만 간다 해도 정말 2002년 월드컵 기분이 들 것인데, 그러면 어웨이 8강 최초다라는 타이틀이 붙을 것이고, 4강까지 가면 어웨이 최초 4강이다. 한 번은 이제 뭐 우리가 우승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정말 언감생신이었고,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거는 외국인 감독 위주로 해야 되겠다. 감독은 코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조금 더 느낀 거라시라면은 스타 선수 감독은 안 되겠다.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스타 선수였는데 감독으로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가 실망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 그 감독님이 스타 선수는 아니었지만 감독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로 부임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펠레, 축구 선수 펠레가 성적을 뭐 선수 때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죠. 그 19살 때 월드컵 나가서 해트트릭 3골을 연달아놓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했던 옛날 선수 대회가 있었고, 그분이 축구 선수로 은퇴했을 때 솔직히 모든 그분이 예언했던 누가 월드컵 우승국이다, 누가 좋은 성적을 했다, 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분명히 명과 암은 있구나.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그렇게 유명해도 감독을 맡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선수로서 그 영광된 정말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내던 그 기염을 토했던 내가 농구 선수인데 내가 과연 감독으로서 이 어린 선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자신이 없다. 선수 시절에는 내 몸만 잘 돌보면 됐지만 내가 정말 이 모든 10명가량 되는 선수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감독을 안 한다. 그래서 감독직 수락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이제 스타 선수들이 대부분 감독을 하지만은 감독 또 성공하는 것이 그래도 극히 드문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박지성 선수 감독 한다는 건 못 봤어요. 네. 감독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근로자로서 노동을 잘하고 하더라도 내가 오너로서 경영주로서 내가 한다는 것은 물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사장이라 생각하고 그런 아주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물론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사장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또 남한테 근사하게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은 잘했는데 근사하게 남을 구슬르는 말을 못하면은 사장으로서 아니면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부장으로서 좀 결격 사유가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적벽가를 이제 하려다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효심을 다하십시오.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금 나이 50이 되었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불효자식은 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부디 두 분 건강하셔서 자식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미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기 전에 효심을 다하고 직장에선 상급자분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은 26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약간 이제 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지금 잘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이 낮에 일을 하고 나서 지금 8시 넘어서 이제 지금 동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니 약간은 좀 피곤합니다. 눈이 사르르 감기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좀 커피 한 잔을 일단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약간 좀 몸이, 네, 여러분 잠깐 스톱 시키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뭐 밤 8시 반에 먹는 커피가 좋지는 않지만은 좀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 밤 9시 10분이나 20분 정도까지 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럼 아침 몇 시 출근하냐? 7시 40분에서 또 30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14시간, 15시간 정도 되겠죠. 요즘 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있지만 14시간, 15시간 일하는 회사가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7월인데 이제 저희 계획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좀 장마가 좀 소강 상태가 좀 지속되면은 우리 여기 우리 직원분들 또 선배님들 계시고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좋은 계곡도 많죠, 포천에. 뭐 그때 돼봐야 또 어디가 더 좋은지도 한번 또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통발 같은 것은 사서 뭐 여름에 이제 뭐 낚시하는 것이 뭐 힘들기 때문에 통발을 사서 또 좀 여행 다니면서 또 시간 돼서 통발 보고 좀 들어오면 간단하게 매운탕 끓여 먹고 그렇게 뭐 여름이니까 당일치긴 힘들죠. 그렇게 통발 넣고 그렇게 뭐 끓여 먹을 정도면 1박 2일은 소요가 되는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누구랑 같이 가자 해서 솔직히 같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미얀마 친구고 그 젊은 친구 같은 지장 동료니까 한번 같이 갔는데 가는 내내 말이 하나 통하지 않고 뭐 서로 그냥 쥐죽은듯이 그냥 운전하고 이거 뭐 여행인지 같이 가는 건지 또 여간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말 한마디 알아듣는 것도 없고 그냥 TV 좀 보다가 불 끄고 자고 그 다음날 좀
차 끌고 제가 자가용 끌고 내려갔으니까 춘천이죠. 소양강 구경하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춘천 시내만 좀 돌고 이제 의정부 갔다가 근데 이 친구가 한국 영화를 보재요. 아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영화를 본다. 그때 본 영화가 이제 뭐 굉장히 무서운 영화, 호러 영화인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요. 어떤 사도직을 맡은 신부가 마귀를 쫓는 그 구마사제라고 하죠. 그 내용을 주로 그렸는데 그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님의 주인공이고 또 젊은 배우는 이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구마사제로서 활동을 하고 이겨내는 아주 뭐 정말 을씨년스럽게 무서운 영화인데 뭐 극장에서 보니까 뭐 진짜 무섭더라고요. 집에서 보는 거에 몇 배. 뭐 정말로 여름에 호러 영화, 무서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영화도 뭐 그렇고 스케일이 큰 거는 극장에서 보고 약간 좀 드라마적인 내용의 영화는 뭐 집에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뭐 텔레비전 이제 50인치인가요? 큰 거 달아도 극장만큼은 못한 것이 또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 이렇게 사는데 뭐 꿍깡 그냥 크게 틀어놓고 뭐 영화를 보기도 그렇고. 자, 아무튼 올해는 제가 직장생활 15년 만에 정말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까지 세 분이 가는 건데 뭐 가까운 데 갈지 멀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날씨가 도와주면 좀 멀리 가는 거고 비가 좀 자주 내리면 가까운 데 가는 것이고. 그래서 네 분이 될지 다섯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되면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생활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어떤 밖에서 만나는 재미라고 할까? 밖에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소통하는 건 또 직장하고 어떻게 다를까? 내가 이분들에게 모난 모습을 안 보이고 항상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것이 또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 여행 가갖고 괜히 그냥 삐져갖고 혼자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뭐 혼자 막 짐 싸고 뭐 집 오고 그럴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니까 33분인데 한번 수군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고향 한각하는 놈, 그리고 자식 생각하는 놈, 처자 생각. 모든 서름이 울음을 우는데 한 군사 울음을 울지. 니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하고 일가 친척 파이 없어. 혈연 탄신이 내 몸이 이성지합 우리 안내.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조촐하야 종가대사 탁신 헌저
일시 떠날 길이 바위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치는 소리 위국 땅 백성들아 척벽으로 싸움 가자 천야성 외치는 소리에 촛불질이 나를 끌어내니 아니 갈 수 없던구나 군복 입고 전리 쓸고 창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내 고동을 보더니 버선발 우르르 달려들어 나를 안고 퍼지며 날 죽이고 가워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두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랠 적 허허 마누라 울지 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 전쟁 출세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 하니라 울지 말라면 울지 마호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 해우리쳐 전쟁을 나왔으나 일부지 전쟁은 불식이라 살아가기를 꾀를 낸들 허이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정에 든 범이 되오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립던 마누라 만단정에 불어볼 거나 아이고 울음을 운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말하지 않도록 판소리 적벽가. 우리가 이 적벽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를 꾀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항시 이 전쟁통에 꾀를 내어 이리저리 다닌다면은 국가에 충신도 못하고 개인으로서도 굉장한 서름을 받게 되는 것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갈공명처럼 특별하게
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후 전쟁을 살피는 그 참모적인 역할이 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 평민들은 전쟁이 나면은 그저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출전하고 해야 됩니다. 뭐 별 수 있습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해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 저희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결혼해서 첫 아들, 저희 아버지 1942년, 그러니까 해방 전에 아들 낳고, 또 해방동이 둘째 아들을 낳으시고, 그 셋째 아들이 뭐 3살 차이, 이렇게 6남매를 두시는데, 그때 그 당시 결혼하실 때 20살, 저희 할머니 18살. 그러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또 하고, 그래도 잡혀갈까? 강원도로 이렇게 피해서 전쟁의 흉화를 막고, 또 6.25 전쟁도 잘 피하셔서 또 살아나셨고, 정말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고, 그 앞에는 또 우리 저기 소장사 씨는 저희 할아버지보다 한 5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에 아니죠, 한 10살 15살 더 많으셨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돌아보니 그 앞집의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시니까 80,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해방 될 때 45살이고 6.25 전쟁 때가 50살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정말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6.25 때는 나이가 많으셔서 출전을 못하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과연 어떻게 보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뒷집 할아버지라는 분도 계셨어요. 꼬우랑 할아버지죠. 예, 그분들 3분, 4분, 한 4분 정도 할아버님들이 이제 저희 어릴 때 그 전쟁을,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그리고 뭐 유신 시절을 겪으시던 분입니다. 네, 그런 그 분들을 통해서 저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 결혼해서 6남매 놓고 손주 놓고,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재산 모아서 다시 새 집 짓고, 그렇게 아주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며, 또 그렇게 연세가 드시니 또 이 세상 하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절 겪으신 분들에게 참 경외의 심을 느낍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할머니도 그 전쟁통 그 겪었던 시절 보면 참 그땐 참 이상한 세월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 6.25 전쟁 때 이야기, 중국군들이 몰려갖고 아궁이 밑에서 또 미군들이 또 올라오고, 그냥 민간을 막 덮치러 가는 거죠. 막 그 군인들이 민간인 여자들을 막 겁탈하러 막 들어온답니다. 뭐 미군인지 중국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도 그냥 집안에 여자들이 있으면은 막
겁탈하러 들어온답니다. 막 성적으로. 그래서 아궁이 속에 숨어서 할머니는 그렇게 정절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숨지 못해서, 차마 숨지 못해서 정말로 못 볼 꼴 모진 그런 걸 당하셨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남성은 끌려가서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여성은 성적 놀이개로 변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적벽가를 이렇게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 적벽가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 아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시대 6.25 전쟁, 그것을 좀 더 크게 전쟁을 보게, 그 중국 큰 대륙에서 그 삼국,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우리나라 치면은 고구려 건국신화, 백제 건국신화, 그쯤에 중국이 갈라져서 싸우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벽가 끝나고 한참 몇백 년 후에 이제 고구려가 세지고, 뭐 백제가 어쩌고저쩌고, 삼국 통일전쟁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로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가 비슷한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비슷한 전쟁 코스가 있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전쟁하면 그 서양에도 전쟁이고, 서양에서도 평화가 오면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도 평화가 오던 시대가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세종시대, 우리나라 최고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세종시대에는 문물이 왕성했지만 서양에서는 약간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에 항해 수를 익혀 세계 일주를 하는 그 꿈을 키웠던 그런 시대고요. 십자군 전쟁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싸울 때, 그때는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인가요? 동로마, 서로마, 폴리타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 그 다음에 영국의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터가 우리나라 전쟁터가 되었죠. 청나라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일본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했고,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중국은 아편전쟁,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 이런 걸로 국가가 점점 위기에 처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서양을 문물을 계속 적극 수용하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하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화 충돌기, 문화의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서양과 동양 문화,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있고, 그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2300년 전이지만 석가모니가 있었고,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석가모니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슷한 시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문명이 문자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생기고, 그런데 글로써 이제 책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유전 보존되고 나오니까 우리 시대에 그 당시에는 훌륭한 분이 있었다. 뭐 기원전 5천년 전, 만년 전, 15,000년 전, 기원전 5만 년 전에도 더 훌륭한 분도 많았겠죠. 기원전 10만 년 전에도. 그러나 그때는 그냥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청동기, 이제 청동기라 시절이라고 하지만은 뭐 신석기인 시절이나 비슷하게 삽니다. 극히 일부 우리가 뭐 청동기 시대를 뭐 이거 뭐 참 대단한 뭐 혁명이다 그랬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문명을 다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한제 학사 그렇게 뭐 학자 훌륭하신 분들이야 뭐 논농사 뭐 밀농사 짓고 인도에는 쌀농사 짓고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과연 이 문화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가? 서양과 동양이 그렇게 동떨어진 사회는 아니다. 우리가 뭐 항상 뭐 동북아 문화는 좀 뒤쳐졌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정복하잖아요. 노래, 음악, 그 다음에 영화, 뭐 뮤지컬, 그리고 뭐 K-뷰티, K-컬처 발달하잖아요. 또 서양 분들이 우리 한글이 참 위대하네. 막 서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 미국 가면은 미국 가면 뭐 제2 외국어, 제3의 외국어로 막 올라오고, 스페인어를 그리고 프랑스어를 제치고 4위, 3위 이거 배우는 학생들의 순위에 올라갔다 할 정도로 대단하네. 한국 노래 아리랑 대단하네. 또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 생보다 잘생겼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교해보니 한국 사람들이 인물이 좋네. 그럼 우리를 모셔가자. 서로 모셔서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야, K 문화 강국에서 온 우리 전학생이 온다. 누구냐? 한국인 누구 아무개다. 이것이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 김치 싸가지고 고추장 싸가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던 외국 사람들이 김치가 무엇이냐? 와, 김치, 김밥, 와, 삼계탕, 와, 삼계탕에다 약재를 넣고 끓인다? 우린 상상도 생각 못했네. 거기다가 쌀을 넣고 보양식을 만든다. 삼겹살, 갈비, 그리고 각종 산나물, 야채를 버무려서 요리하는 비빔밥. 한국어로 BTS 대단하네. 싸이, 엑소, NCT 계속 나오네. 뭐 저도 좀 요즘 잘 안 봐서 그렇지만 유행가 계속 나오네. 우리가 지금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지난달에 서울을 2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이제 강남의 서울대역 앞에 봉천동하고, 그 다음 주는 창동 수유동 쪽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고속버스를 타며 또 길거리를 잠깐 나오면서 구경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뭐 서울 길거리에 외국인들, 백인들이 천지다 아주 그냥 많다라고 해서, 실제로 하계번에 보니까 강남역, 서울역, 무슨 역 다 지나가도
뭐 금발을 하고 파란 눈의 외국인 서양 사람들은 별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거기 공장이 많아서 뭐 인도 사람이나 이런 뭐 동남아 친구들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중요한 거는 좀 뭐 서울에 서양의 금발을 가진 외국 사람들이 천지에 막 깔려 있다, 뭐 그런 거는 좀 과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산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여러분 뭐 관악산이나 도봉산, 수락산, 오늘 아차산 이런 데 가보시면, 특히 서울의 남산 등 외국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산은 정말 한국 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 사람들이 뭐 단체로도 오고, 뭐 둘이서 셋이서 혼자 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 영어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좀 영어도 배우고 할 겸 그분들이 다가가서 내 영어 실력이 과연 어떤가, 내가 공부를 이론적으로 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통하는가. 우리 뭐 영어 쓸 일 뭐 있습니까? 뭐 굉장히 또 외국 사람도 인도 사람 많지만, 뭐 인도 친구들도 뭐 영국에 뭐 가서 식민지하고 가서 저 그만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 국제는 그래도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분들이야 좀 영어를 좀 할 줄 알지, 그 외국가는 정말 영어는 그냥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이제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그래도 더 낫겠죠. 그러나 또 그들끼리 독립하고 벌써 80년, 90년 그들끼리 또 인도 사람들끼리 계속 살았기 때문에 또 뭐 거기 뭐 외국 사람들이 또 옵니까? 자국 분들은 그냥 바글바글하고 살죠. 날씨는 뜨겁고 사람 많고 또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냥 정말로 인구 가밀 지역이 많은 곳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데, 서양에 정말 돈 있고 부자인 분들이 인도에 뭐 좀 미국 이민 하듯이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적벽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눈 위에 머리 푸고 발 벗고 학창일 거듭 홍중에다 딱 붙이고 장망 밖으로 선뜻 퉁퉁 남병산을 오른 넘어 상류를 바라보니야 강천은 요락하고 새별이 둥실둥실 떠 진한 달빛 비쳤는데 오강변을 내려가니 상산의 조자룡은 배맞이 등대 선생 오기만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 봐라 선미에 우뚝 공명전 절하며 선생은 위중 증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나이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 손 잡고 주공 안녕하오시며 대장 군졸이 무사오 둘이 급히 배올라 일편 붕석을 수붕에 추여 달고 도용 떠나간다.
그때 원무 그녀의 문반 장대상에 뭔말 조할 예비할지 이날 강강 그야 월센 청명하고 미피 부동 주요 노숙할 때 공맹이 나를 속였도다. 이 운동 때 동남풍이 있을소냐. 노숙이 대답하지 않을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아오니이다. 어찌 아닌 줄 아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 또한 군자라. 그런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 리가 있겠소. 그렇죠. 벗어나니 말이 맞지 못하.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풍성이 구유급히 장대상 둥둥둥 내려 깃발을 바라 보니 정룡주장 약고 백농 현무 서북으로 펄펄 답시간에 동남풍이 일어 기강이 와지 움쭉 도 달아올라 기쁘판도 떼그르르 전둥같이 일하니 줄과 이 모양을 보더니만은 간다름이 떨어지는구나. 하하 이거를 어찌게 하나 하며 생각해보니 간담이 이 사람 달조하는 귀손도 난측에 많이 오래 두선 동호회 화근이며 죽여 화나는 외날이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넌 수륙으로 내려가 남병산에 올라가 제갈령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 두점어 두눈 칼로 목을 얼른 싹 미명에 당두어라. 두눈 칼로 공명을 지내보니 대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는 장차 유한이니 명심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로와 남병산 높은 단 많은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대였고 직기장사 당풍리파요. 그 떨어진 차 일창마 끝들은 동남풍에 펄렁펄렁 턱 기잡은 군산도 여기저기야 이만하고 서있거늘 화망하리거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여쭤오되 공명은 모르나 머리 풀고 발 벗고 요 넘어도 가더이다. 두 장수 분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제자 산중이어거늘 종청강하며 종지출 할까.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 하루 쫓아가니 만경차 너른 바다 물결이 흉한데 공명은 내거 종종 묵어쳐거늘 이놈 수줄아 예 공명이 어디로 갔더냐. 아니 수줄들은 공명을 모르나. 찰 알못이 장안에 메인 배 양양 간수 맑은 물 고기 낚던 어선배 심리장강 벽파상 왕래하던 거룻배 동광 칠리탄 엉장한 낚시배 오상윤을 속에 봄상공 가는 배인지 만단음심 할때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정황 분주 내려 선미에 다다르니 그 배 안에서 이런 대장이 우뚝 나서는데 그때 배 안에서 이런 대장이 우뚝 나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둥둥 내려 저ram에 우물하고 둘이 길을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대곤 내곤 하는데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부는데 그 배를 급히 타고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난 내 놈의 배를 타고 이놈 사공와 내 배를 빨리 쳐서는 공명 탄배를 잡아야 맹장. 이놈 내 장금으로 그 먹을 당그랑 배였어. 물에 붕대 업은 고물이 될 것이니 어서 그 배에 배질하라. 사공들이 황급하여. 좋아.